지난 7월이었죠.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파업 이야기 감시자들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당시 창원 성산구 또 김해에서 택배 배송이 무기한 지연되기도 하고 별표가 선명하게 찍힌 택배가 배송되기도 했는데요. 노조원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고 대체 배송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갈등은 CJ 대한통운 측에서 노조와 적극 협의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 택배 갈등 2라운드 더 뜨거운 불씨입니다. 박 변호사님도 그때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네. 택배 잘 받고 계신가요? 택배는 지금 너무 잘 오고 있는데 이 택배 배송해 주시는 기사님들은 그렇게 안녕하지가 못하신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지난 9월부터 전국적으로 결의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경남 창원에서도 그때 9월 17일인가요? 그 창원지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를 하셨어요. 결의대 하면서 주로 요구를 하시는 것은 그 공짜 분류 작업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인정을 해달라. 그리고 사측이 지금 이제 그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수수료를 좀 현실화해달라 하는 얘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6월 30일에 특히 영남지부에서 택배노조 영남지부에서 하루 파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물량 빼돌리기로 택배 대란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민중당의 김종훈 의원님의 중재로 가까스로 대화에 응하는 듯 했으나 사실 저희가 추석을 앞두고 물량에 굉장히 바쁠 기사님들을 찾아뵀더니 여전히 CJ 대한통운 본사 측에서 대화에 응하지 않아서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죠. 지난 7월 17일 오전 7시 밤샘 추적 끝에 맞닥뜨린 택배 차량들 앞에서 택배노조 소속 기사들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정 터미널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야적한 물품을 CJ 대한통운 직영기사들이 배송하는 상황. 그럼 직영기사님들이세요? 직영기사님들이세요? 박스에 찍힌 선명한 별표. 택배노조 소속 기사 물품을 분류해 대체 배송한 겁니다. 이거 왕따해야 합니다. CJ 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극한 갈등. 택배노조 기사들이 대체 배송을 규탄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줄기차게 노동여건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직도 저희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교섭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CJ 대한통운은 언제쯤 응답을 들려줄까요? 지난 1일에요.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 택배노조 그리고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네, 이 CJ 대한통운 본사 측에서는 중재가 무색하게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대화의 교섭의 장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택배연대 노조 쪽에서 부당 노동 행위다, 이 교섭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 노동 행위다 처벌을 해달라라고 고용노동부 측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인 겁니다. 이 경남지부 쪽에서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꾸준히 농성을 하고 꾸준히 시위를 하고 있고요. 또 서울에서 추석 당일에도 텐트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노조 측의 주장을 검토를 해서 고용노동부 측에서 이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이 부당 노동 행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이 지난 1일부터 계속 이렇게 농성을 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CJ 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은 통운에서는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다. 아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히려 행정소송을 하면서 CJ 측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이 이 전국 단위 특수고용직 노조로서는 처음으로 작년 11월 달에 노동부로서 이제 설립 신고 필증을 발급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식 노조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지금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교섭 거부할 법적 근거는 있어요?
법은 또 사실 우리의 정서랑 다를 때가 많아서 이게 지금 CJ가 행정소송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자기들이 직접 교섭의 상대가 되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법적으로 받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기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교섭 거부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대법원 판례 추세가 보면 이 사용자의 범위, 그다음에 근로자의 범위도 상당히 좀 넓게 보는 추세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한참 동안 이게 근로자가 맞느냐 아니냐라고 다퉈진 직역들이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중에서 예를 들면 골프장 캐디라든지 아니면 학습지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다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노조법상으로는 근로자가 맞아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라고 다 확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 지금 CJ 택배하고 되게 유사한 사례인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 딜러분들 있잖아요. 영업사원분들. 이분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현대기아차가 교섭을 거부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최근에 노조 측이 승소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선고가 됐단 말이죠. 이제 이런 걸로 쭉 미뤄 보면 사실 제 생각에는 이런 판례 추세로 봤을 때는 근로자성,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청 소속 근로자라도 원청에서 근로조건에 대해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거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면 사용자로 봐야 된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CJ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근로자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CJ 쪽에서 근데 지금 이런 말씀하신 내용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알고 있겠죠. 네. 그렇지만 뭐 시간 끌기용일까요? 시간 끌기용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물류회사잖아요. 네. 운송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의 핵심 업무가 뭡니까? 그 물건을 배송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건을 배송하는 거를 지금 대리점을 통해서 다 외주를 주고 개인 사업자인 택배 기사들한테 줬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것이 본인들의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근로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CJ 대한통운의 본질적인 업무 그리고 상시적인 업무가 이 배송 업무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본인들이 관리 감독 안 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CJ 대한통운이 택배 운송하는 거 빼고 나면 도대체 자기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전화 받는 거랑 접수만 한단 말입니까? 그럼 부수적인 업무만 하려고 만든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 7월 1일에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뭐 택배 기사는 적용이 안 됩니다. 보통 하루 12시간씩 일한다고 하는데 노동 강도가 약한 것도 아닌데 그 12시간 일하는 그 시간 내에 일하는 걸 보면요. 근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분들은 뭐 근로시간 제한도 안 받고 심지어 휴게 시간도 제대로 보장을 못 받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주 휴일과 휴게 시간, 그러니까 연장 근로를 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면 임금을 받느냐. 지금 이분들이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특수고용직 노동자, 그중에서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임금과 근로시간에서 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또 불이익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택배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배송 한 건당 수수료가 본인들의 곧 임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송을 하지 않으면은 그 전에 분류 작업을 하는 동안은 현재까지는 임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CJ 대한통운이나 이 대리점주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낮 12시까지로 분류 작업 시간이 단축이 됐다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상 이 택배연대 노조가 생기면서 12시까지는 적어도 분류 작업을 끝내야 우리가 배송을 할 수 있다라고 요청을 해서 12시까지만 하는 거지 물량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허브터미널에 쌓아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난 여름에 대전에서 택배 상하차 하던 이 알바생 감전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옥천에서 상하차 하던 50대 또 숨지역 임시직 노동자거든요. 저 숨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도 열악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도 알바생 아니면 임시직인데 과연 CJ 대한통운에서 이걸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아예 안 하는 건지 할 의지조차 없는 건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노동부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사법 처리도 했지만 과태료를 매겼는데 이게 과태료를 제가 기사를 찾아보고 좀 놀랐는데요. CJ 대한통운은 이제 그 허브 터미널을 제대로 관리 못한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서 65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는데 하청업체 있잖아요. 하청업체는 그 아르바이트생을 이제 고용했던 하청업체는 교육 관리 책임을 물어가지고 6,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드러나는 게 왜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이 직고용을 안 하려고 하는지가 바로 드러나는 거죠, 사실. 저희는 이런 식의 처벌이 오히려 직고용을 회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CJ 대한통운은 사실 업계에서 압도적인 1위 기업이거든요. 그 실제 물량의 4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인데 이만큼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는 건 사실은 현장에서 CJ 대한통운의 이름을 달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택배 기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택배 기사 노조 쪽에서 바라는 게 사실 많은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어떤 안을 확정을 해서 CJ 대한통운에서 무조건 받아들여라 하고 있는 입장이 사실 아니거든요. 다만 어떻게 어디까지 서로 협상을 할 수 있는지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1위 기업답게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화부터 시작하기를 좀 바랍니다. 네. 그 아르바이트생 감전사와 임시직 근로자 사망, 또 12시간 장시간 노동의 교섭 거부, 치킨 게임의 최후의 승자로 성장성 확보, 그리고 태국 진입, 글로벌 택배 기업으로의 부상. 이게 다 CJ 대한통운이라는 기업이 가진 여러 얼굴입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한 1등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